Right, green 클래스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경수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는 오늘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요? 미세먼지 정체를 털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수업 미세먼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오늘 살펴보는 시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미세먼지의 박사가 되시고 해결하는 것까지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미세먼지는 어떻게 생기고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자, 우리 시작해 볼까요? Right, green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요즘 여러분들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는 횟수가 많은가요? 저는 올 여름은요, 파란 하늘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원인은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이 파란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미세먼지의 정의와 발생 이유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본격적인 미세먼지 탐구에 앞서서 여러분들을 위해 Right Green 대학생 선배들이요, 멘토들이요, 이 미래의 서울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자,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와, 영상 너무 슬펐어요. 우리의 미래 점점 이렇게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 개인, 사회, 정부, 세계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깨끗한 하늘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미세먼지는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예요. 어느 정도 작냐면요, 10 마이크로그램 이하예요. 10 마이크로그램이 뭐예요, 선생님?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안 배우는 단어인데, 네,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대학생 친구들의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미세먼지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는 저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작은데요. 저희가 얼마나 작은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미세먼지 모형을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커다란 공을 우리 머리카락의 크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공을 이 머리카락으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커다란 공이 머리카락의 크기일 때 미세먼지와 또 초미세먼지는 얼마나 작을지 혹시 예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실제 미세먼지는 이 머리카락의 크기에 비해 5배,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무려 20배나 작은 크기인데요. 이 공의 크기가 바로 미세먼지의 크기입니다. 와, 진짜 작네요. 이 커다란 구가 머리카락, 그리고 이 조그만한 노란색 공이 바로 미세먼지의 크기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설마 이 제일 작은 공이 초미세먼지의 크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는 너무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미세먼지들이 빛을 산란시켜 하늘을 뿌옇게 만들다니 정말 놀랍네요. 자, 조금 전에 질문 줬잖아요. 미세먼지 10 마이크로그램이 뭐예요? 라고 하는 PM10인데요. 얘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보통 50에서 7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마이크로그램 쉽게 얘기할게요. 소수 6자짜리입니다. 0.0000001 이렇게 6자짜리는 우리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마이크로미터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머리카락이 50에서 70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그램이라고요? 그럼 머리카락보다 미세먼지는요, 5배에서 7배나 작아요. 이것보다 더 작은 건 2.5 마이크로미터인데요.
PM2.5 초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우와,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 그것보다 다시 더 작은 초미세먼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보통 PM Particulate Matter라고도 부릅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PM10 그리고 PM2.5.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 자, 미세먼지는요, 그럼 어떻게 달라질까요? 또는 어떤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을까요? 일단 이산화탄소 원자, 탄소 원자 있죠? 우리 석탄석유 가스를 태우면 나오는 게 탄소였잖아요. 여기에 질산, 황산염, 그리고 금속 성분, 유해 물질이 섞여 있는 게 미세먼지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죠. 질산이나 황산염은요, 자동차 또는 석탄화력 발전소 또는 공장에서 나오는 금속 합쳐져서 미세먼지의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는요, 황산염, 질산염 아까 얘기했어요. 자동차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벌써 58.3%로 높아요. 나머지 탄소는 석탄을 태운 거잖아요. 숯을 태운 거랑 마찬가지라 검댕이에요. 16.8%고요. 그리고 광물도 속해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 황사도 두렵다라는 얘기를 해요. 황사는요, 기원전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기원전 200년부터 중국의 북쪽, 그때는 한나라죠. 그 다음에 몽고의 남쪽, 이때는 흉노족이었죠. 그럼 흉노족과 한나라가 그 중국 북쪽의 국경을 계속 서로의 국경을 장악하려고 해요. 실크로드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고비라고 하는 숲에 불을 질러요. 그럼 이 사막은 숲에서 점점점 사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기원전 200년 전에 200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자, 그래서 숲, 풀, 자랄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때부터 불어왔어요. 걔를 황사라고 해요. 황사는 삼국유사의 기록에도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와, 겨울철에 중국에서 노란 바람이 불어온다. 1년 동안 우리의 농작물을 기름지게 거름지게 한다라는 표현을 써 있었어요. 황사는 그러면 그렇게 해로운 물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황사가요, 1990년 후반 한국의 산업화와 중국의 산업화를 동시에 맞물리게 되면서 공장의 먼지를 만나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만나요. 이게 겨울철에 불어오고 봄철에 불어오잖아요. 그 황사조차도 미세먼지로 분류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과거에는 깨끗했지만 지금은 더러워진 황사, 이렇게 황사와 미세먼지 차이가 있지만 이제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두 개의 비슷한 공통적 특징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연적으로도 만들어져요. 식물들도 꽃가루가 있거든요. 그리고 흙먼지도 날려요. 이게 대표적인 게 황사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생기는 소금들도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게 되거든요. 이건 자연적으로 항상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인위적인 원인이에요. 인위적이 뭐냐고요?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원인이란 얘기죠. 첫 번째, 자동차. 매연 나옵니다. 황산염, 질산염 얘기했어요. 자, 공장에서 매연과 분진을 배출합니다. 화력발전소 같은 곳이죠. 자, 또는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 사실은 고기를 바베큐로 숯을 태워서 많이 먹게 되면 여기서도 나오고요. 쓰레기를 태우는 곳에서도 미세먼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공장, 소각장,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원인이고요.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세먼지는 왜 질산염, 황산염이 많이 들어있는지는 그림을 보면 아는 것처럼 이번에는 그 원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세먼지는 첫 번째로 만들어져요.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걔를 1차 생성이라고 하게 돼요. 1차 생성의 원인은 결국 석탄, 석유, 가스를 사용하게 되는 화석연료 소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2차 생성은 뭐냐면요. 1차 생성된 먼지가요, 낮 시간 동안에 태양광을 받아요. 온도는 28도가 넘어요. 그럼 얘를 광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2차 오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겨울철, 봄철은 미세먼지주의보가 뜨겠지만 28도가 넘는 여름철에는 오존주의보가 떠요. 이렇게 미세먼지와 오존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하죠. 자, 석탄, 석유, 가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라고 알 수 있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1차 먼지는요, 산불, 쓰레기, 자동차 배기가스 또는 도로, 자동차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도로에 흙이 있어요.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붕 띄워 올려요. 자, 건설 현장, 공장, 여기가 1차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1차 먼지가요, 햇빛을 받아요. 그러면 공기 중에서 오존으로 바뀌어요. 걔를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오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걸 2차 발생이라고 봅니다. 자, 이때는 PM2.5라고 하는 초미세먼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원인이 뭐냐고요? 수도권으로 보게 되면 경유차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두 번째는 건설, 세 번째는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전국으로 보게 되면 사업장, 건설 기계로 분류가 되는 거죠. 이게 어디 건강에 미치는지는 우리는 두려운 존재로 알고 있어요. 일군 반환물질으로 불리게 되면서 눈, 코, 기관지, 폐, 와, 온몸에 우리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게 되네요. 우리 먼지 많은 날 눈 비비지 마시고요. 깨끗한 물로 씻으셔야 돼요. 그리고 코도요, 손으로 문지르지 마시고요. 물로 일단 씻으세요. 그래서 손을 자주 씻어야 되고 외출에 따라 돌아오면 샤워해야 된다는 얘기죠. 옷도 털어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먼지가 코로 들어오면 기관지염이 되거든요. 기관지가 빨아들이게 되잖아요. 폐 손상을 유발을 해요. 자, 이렇게 무서운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수치를 매일매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자, 앞서 소개한 영상은요, 에어코리아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고요. 사후에 발생을 했다면 저감 조치를 도입해야 돼요. 사전에는 어떤 내용을 살펴보냐면요. 첫 번째, 개발을 하게 될 때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도시를 계획할 때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에 있는 공원, 도시에 있는 숲은 기본적으로 지켜주고 공원과 숲은 더 늘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지역별로 계절별로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전략을 세워서 도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전에 발생되기 전의 대책이고요. 사후에는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자동차와 공장의 운행과 운영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게 한국과 중국의 대기 오염의 공동 감축의 협약도 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사전의 발생은 줄이고요. 그리고 사후의 발생은 절감 대책을 가야 됩니다. 자, 이게 개인을 넘어서 정부가 해야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환경부가 5차 환경계획을 발표했어요. 뭐냐면요, 초미세먼지 PM2.5 10 마이크로미터까지 낮추기로 했어요. 이거는 WHO 세계보건기구 기준이거든요. 방법 중에 하나로 전기수소차의 비율을 높이기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송에서는요, 전기차, 수소차는 매연을 배출하지 않잖아요. 물론 거기 들어오는 전기는 어디서 오는지는 생각을 해볼 문제는 있죠. 자, 이래서 미세먼지 배출은 줄일 거고요. 전기차, 리튬전지, 수소차, 연료전지 이렇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방법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 걸어 다녀요. 두 번째, 자전거를 이용해요. 먼 거리는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프랑스에선 어떤 정책이 등장한 줄 아세요? 2시간 30분 이내의 기차가 닿을 수 있는 거리는 비행기의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항공기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많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에너지를 절약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절약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여름철에 실내 온도 몇 도죠? 라이트 그린 친구들? 맞아요. 냉방기는 26에서 28도. 겨울철에 난방기는 18도에서 20도. 실내 적정 온도를 지켜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무를 심어요. 서울에서 하늘공원, 노을공원을 가시면요, 나무를 심는 사람들 봉사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트 그린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다음 내용은요,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라바 친구들이 한번 소개해 줄 거예요. 영상 함께 보시죠. 라이트 그린.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온라인으로 활성화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뭐 밴드이든 카톡이든 기타 SNS든 페이스북이든, 자, 이렇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활동 우리 SNS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션을 드릴게요. 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행동, 해시태그를 입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샵 미세먼지 또는 샵 미세먼지 줄이기, 샵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행동,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주고요. SNS 또는 친구들 대화방에 올려주세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친구의 사진은요, 자전거를 타고 3일째 등교하고 있대요. 그동안 부모님 차를 타고 학교를 갔었는데 자전거로 바꿨고요. 자, 두 번째 친구는 안 쓰는 플러그는 뽑고, 자, 안 쓰는 플러그를 뽑는 게 벌써 5일째래요. 라이크린 친구들은 대기 절전 탭을 사용한다고요? 버튼만 끄면 절전이 되는 스위치를 쓰는 친구들도 있대요. 자, 이런 활동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방법, 바로 온라인 행동 미션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10분 있다 만나요. 자, 우리 잘 쉬고 오셨어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뭐냐면요, 우리 이번에는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살펴볼 거라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곳이 무엇이 살펴보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정부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제안을 하고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마스크 쓰고 있고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나무 심고 우리 한다고 했죠. 그럼 정부도 해주셔야죠. 미세먼지 예보제, 경보제, 계절관리제, 비생저감 조치, 이렇게 소개해 주실 건데요.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미세먼지 우리 등급을 살펴봐야 돼요. 아주 좋은 날은 언제냐면요, 초미세먼지는 10, 미세먼지는 30이고요. 보통인 날짜는 초미세먼지는 50, 미세먼지는 80이에요. 이 날짜만 돼도 숨쉬기는 편한데요. 언제부터 안 좋아지냐면요, 초미세먼지가 100이 되고 미세먼지가 150이 될 때부터 나빠요. 이때는 밖에 나가서 장시간 실외 활동을 하는 것을 피해 주셔야 되고, 학교에서도 야외 활동 대신에 실내 강당으로 이동하고 있죠. 매우 나쁜 날은요, 우리 초봄에 진행이 되는데요, 황사와 함께 오고 있는 계절이에요. 북풍이 불어오거든요. 초미세먼지는 100일이 넘고 미세먼지가 151이 넘으면 가급적 야외 활동은 쉬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표하죠. 미세먼지가 150 마이크로그램일 때는 주의보, 그리고 300 마이크로그램일 때는 경보를 발생시키는 거죠. 자, 지자체장이 발표해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일 때 주의보 150, 경보 300일 때라는 얘기죠. 자, 미세먼지 경보, 그리고 사전에 날씨를 알려주는 예측해서 발표하기도 해요. 요걸 예보라고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날씨 일기도 볼 때 요즘 미세먼지도 미리 예보를 해주니까요, 날씨 볼 때 미세먼지도 함께 봐주시고요. 자, 언제가 안 좋냐면요, 11월 9일 입동부터 5월 5일까지가 안 좋아요. 1년 6개월 정도거든요. 특히 12월부터 3월달이 한겨울이에요. 이때가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다른 계절보다 2배 정도, 45%가 높은 시기예요. 이때는 연간 초미세먼지 고농도 일수, 그리고 나쁨 일수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고농도 시기니까요, 겨울철에 야외 활동, 특히 추워서도 못 나가지만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통해서요, 초미세먼지 나쁜 날을 줄어들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약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줄게 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평균 용도를 1.3에서 1.7 마이크로그램을 절약, 저감,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계절 관리제 계속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냐면요, 자동차가 도시에 진입을 하게 될 때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은 수도권 운영을 진입할 수 없게 만들었죠. 두 번째, 발전소예요. 석탄화력 발전소를 겨울철에는 가동을 중단하고요, 출력을 제한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생활에서는요, 우리 일상에서 소각하거나 태우는 것을요, 어느 정도 예방을 해요. 그리고 줄이고요.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역할, 정리하는 역할, 그 법을 강화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산업 부분에서는요, 공장에서 일상적으로 불법 배출을 하는지를 드론을 날려요. 드론으로 그 공장 굴뚝을 감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세먼지 저감 조치 5등급 차량 수도권 도심 진입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운영 시간 조정한다고 했고요. 자, 비상 저감 조치는 1단계, 2단계, 3단계 단위로 진행이 돼요. 요거를 계절 관리제를
겨울철에 시행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는 저감 조치를 연중 실시해야 되는 게 정책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나쁜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이그린 친구들의 생활 그리고 선생님의 생활을 살펴볼게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외출 후에는 뭐 한다고요? 맞아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죠. KF80, KF94와 같은 마스크 말이에요. 이때는 첫 마스크 안 돼요. 자, 창문을 닫고요.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해요. 그런데 공기가 안 좋은 날도요. 아침, 점심, 저녁 유리창 열고 충분히 환기해 주셔야 되고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이 미세먼지를 여러분들의 몸 밖으로 빼내주거든요. 과일, 야채, 채소 충분히 많이 드시고요. 이 과일, 야채, 채소도 씻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자, 마스크 착용법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친구들이 너무 잘 쓰고 있는데요. 이 마스크 의학 외품인지 확인을 하고요. KF8094가 적힌 것도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쓸 때는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덴탈 마스크 안 돼요. 면 마스크 안 돼요. 10%밖에 차단을 안 해주거든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일단 이 4겹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쪽 2겹은 면이고요. 안쪽 2겹은 정전기 필터예요. 그래서 면을 2겹으로 되어 있는 건 면 마스크 효과와 똑같아요. 이걸 빨아들인 다음에 우리 정전기 필터에서 까맣게 담아두고 있는 거라 한 번 쓰고 미세먼지 마스크는 다시 쓸 수 없어요. 정전기로 흡착하기 때문이죠. 착용은요. 우리 날개를 펼쳐요. 그리고 얼굴 쪽에 붙여주고 귀에 걸어요. 그런 다음에는요. 코 부분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자, 혹시 새는 곳이 있는지 새는 곳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게 미세먼지 착용법 라이그린 친구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마스크 사용할 때 찢어진 마스크 땡 안 돼요. 더러운 마스크 삑 안 돼요. 사용한 마스크 다시 사용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마스크 끈을 잘라서 이 콧대에 있는 철심을 빼서 분리 배출해 주세요. 개철 다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스크를 버릴 때 쓰레기통에 버릴 때 돌돌돌 말아서 깨끗하게 버려주세요. 거리에 버리면요. 다른 새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 있는 바닷가에서 갈매기들도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자, 마스크를 물에 빨아 쓰지 마세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러니까요. 우리 라이그린 어린이 청소년 친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마스크 빨아 쓰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정전 효과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면 마스크를 통과한 다음에 정전기 마스크 사이에 먼지가 걸러지지 않게 되는 상황이 놓이는 거죠. 마스크는 빨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1339에 전화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함께 숨쉬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엔 집 안쪽 실내 대기 오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대부분의 현대인은 실내에서 생활을 해요. 주택, 학교, 사무실, 공공건물, 병원, 지하철, 교통수단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저도 지금 실내 공간에 있는데요. 이렇게 실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있을 수도 있대요. 와, 오늘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밖에 있었지? 한 15분이나 흙길을 밟았을까? 또는 체육하러 1시간 정도?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30분 정도? 이렇게 밖에 있는 시간이 4시간도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20시간의 실내. 그러면 20시간 동안 이어지는 실내 공기는 깨끗할까요?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 살펴봐야 되겠죠? 뭐냐면요. 너무나 오염된 상태예요. 그래서요. 실내 공기로 인해서요. 환경질환자가 늘어난대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침대에 살고 실내에 계속 있죠. 유리창 안 열고 있죠. 늘상적으로 비염을 달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라이그린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요? 아, 실내 대기 오염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뭐냐면요. 벽지,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자, 토양과 수에 포함된 라돈, 환기하지 않게 되면 나타나요. 특히 지하 공간이 더 그렇고요. 자, 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존과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라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라돈은 지하에서요. 자, 실내 공기 오염 물질로 분류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포르말데이드, 그리고 미세먼지, 담배 연기, 실내에서 변한다면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산화탄소, 미생물과 같은 물질들이 있어요.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말이죠.
자,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공기를 개선하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기계적으로 빼낼 수도 있어요. 창문을 안 좋을 땐 열고 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는 요 천연 재료 그리고 식물을 키워서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을 식물원으로 만들어 보시는 어떨까요? 자, 실내 공기 오염 새집 증후군으로 불리고요. 또는 건물 증후군으로도 불려요. 또는 복합 화학물질 과민증이라고도 불리죠. 자, 환기가 필수입니다. 라이크룸 친구들,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교실이나 집에서 문 한번 열어주세요. 먼지가 높은 날도 실내 공기가 더 안 좋습니다. 자, 10분만 환기하면 여러분들이 먼지는 걸러주고 맑은 산소는 만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포르말데히드와 같은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정화시킬 수 있어요. 건강해적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요령. (1단계) 고농도 발생 시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며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이며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 등 대기오염 유발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2단계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에어코리아, 우리 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차량 이부제를 대비하여 교통수단을 점검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해야 합니다. 3단계 비상저감 조치 시행 시 차량 이부제 시행으로 홀순 날은 홀수 차량, 짝순 날은 짝수 차량이 운행 가능합니다. 서울시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폐쇄되고 체육, 문화, 의료시설의 주차장은 차량 이부제 시행으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출퇴근 시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입니다. 4단계 주의보 발령 시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서는 실외 수업 또는 실외활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금지하고 시설 내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며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해요. 5단계 경보 발령 시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서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을 검토하고 질환자를 파악하여 조기 귀가 등 특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은 주의보 발령 시와 동일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6단계 주의보, 경보 해제 시 외출 후에는 깨끗이 씻고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며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환기 및 물청소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꼭 기억합시다. 자, 우리 퍼즐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뭐냐면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퍼즐, 개인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총 11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10분 동안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이 퍼즐 속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정답을 찾아주세요. 자, 이렇게요. 자, 10분 뒤에 만날게요. 라이크린 친구들. 자, 이제 정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정답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찾아볼게요. 첫 번째 줄, 화석연료. 여러분들도 찾으셨다고요? 자, 바로 이렇게 화석연료 있는 것처럼 우리 오른쪽에 세로로 가보게 되면 초미세먼지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가고요. 환기도 있고요. 질산염도 있고요. 편서풍도 있고요. 석유도 있어요. 자, 또 뭐가 있냐면요. 계절 관리제도 보이네요. 자, 이렇게 11개의 단어 전부 다 찾으셨죠? 라이크린 친구들 모두 잘 맞추셨네요. 자, 다음으로는요,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개인 체크리스트예요. 본인이 해당하는 것을 체크해 주세요. 첫 번째,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세 번째,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요. 그리고 조리 시에는 환기장치로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요. 야외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상황 없죠? 네, 생활 공간 주변에 식물을 심습니다. 이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체크리스트였어요. 자, 우리 6가지를 모두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의 정의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정책 그리고 개인의 행동들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미세먼지의 문제는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우리의 작은 행동은 우선 해야 되고 이 행동들이 모아져야 되고요. 사회의 정책으로 이어지고 깨끗해지는 건 우리 모두의 노력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구를 살리는 새로운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